체스의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아버지, 저 가고 싶은 대학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들이 맨날 애니만 보다가 드디어 철들었구나. 그래, 어디냐? 해군 사관학교입니다. 그 엄청난 학교를.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지키고 싶어서냐?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해군 사관학교를 가고 싶은 거냐? 원피스를 찾고 싶습니다. 원피스? 그게 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 뭐 우리 길피에게도 꿈이 생긴 건 좋은 현상이지. 그 원피스는 지금 어디 있나? 일단 일본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먼 길이 되겠구만. 그럼 일본어를 할 줄 알아야겠건디. 제가 그래서 조금 배워놨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신조 사사게요! 그게 뭔 뜻이냐? 심장을 바쳐라! 이겁니다. 그 정도 각오라냐. 그러면 내가 이 아저씨를 소개시켜줘야겠다.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근데 아저씨는 누구시죠? 나는 우섭이다. 우섭?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짝퉁 냄새가 솔솔 나는구만. 근데 아저씨는 뭘 잘하세요? 나는 거짓말을 아주 잘한다. 예전에 코인 사기를 치고 나서 징역 10년을 받을 거 재판관까지 속여서 5년을 받았지. 오, 정말요? 거짓말이다. 오, 진짜 거짓말 잘하시네요. 이 아저씨를 따라가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다. 마침 수능 성적표가 나왔구만. 그런가? 해군 사관학교 갈 만한 성적인가? 이 정도 성적이면 해군 함정이 아니라 뗏목을 타고 일본에 가야 되네. 지금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야? 이 정도 성적은 내 거짓말 실력 따위는 가볍게 무시할 만한 완벽한 사실이라네. 길피야. 네. 신조 사사게요! 하이!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407화. 오늘도 채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군요. 이게 뭔데 싶다가.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네. 되게 재밌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아버지는 저기 고향이 어딘가요? 갑자기 사투리를 쓰다가 이게 막 이거 어떻게 아니, 아버지 말투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자식은 해군사관학교 가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가 꺼벙해가지고 거의 연구야. 근데 그래서 그게 재미 포인트죠, 오히려. 원래는 상상을 초월했네 진짜. 그러니까 현대 아버지를 하려다가 그냥 하면 좀 티가 안 나니까 제 목소리가 아버지 톤이 아니니까 전원일기 아버지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원래 전원일기 아버지를 하려다가 처음에 잘못 잡았어요, 시작을. 원래 전원일기 아버지가. 근데 이게 원래 네. 보통 같으면은 이제 작가의 의도를 붕괴시킨 그건데 재밌네. 아니 근데 네. 사투리가 저기 전라도랑 어디 충청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기 고향이 어딘가요? 근데 아니, 이게 들으면서 기린님의 고뇌가 느껴졌어요. 하시면서 계속 하면서 계속 내가 이거 맞는겨? 그래서 그랜트 펑님도 이제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정신을 차려야겠네 막 하시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린리프님도 지난주에 안 오셨는데 오늘 또 오셨네요.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신님 변신 기린님 변신 아버지 재밌어요. 뭐 이렇게 발음을 잘하셔야 돼. 니은이 아니라 이응으로 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변신 변신. 아버지 재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원 혼미 이렇게 그랜트 펑님도 남겨주셨는데, 아무튼 이게 잘 모르는데 어느 만화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피스라는 만화와 진격의 거인을 이제 짬뽕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득 제가 원피스 좋아하는데 원피스에 대한 거를 안 썼구나라고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기사를 보다가 이제 해군사관학교 관련된 게 있어가지고 약간 이거 하면 재밌겠다 해서 전체적인 컨셉, 우섭은 여기 원피스의 우섭인 거고, 길피는 이제 루피라는 주인공이 이제 원피스 찾아나가는 거예요. 신조 사사기어는 저기 진격의 거인의 이제 에르빈 단장이 이제 되게 이제 거인을 향해서 이제 돌격하라 했을 때 이제 약간 그렇게 된 건데. 그 진격의 거인에서 거의 그냥 그게 어떤
그 군인들의 좀 구호 같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이게 몰랐는데, 그러니까 밑도 끝도- 체스님이 대본 올려주고 나서 이게 네. 뭐야? 그래서 네. 찾아보고 알았어요, 저는. 네. 네.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그냥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신조 사사게요 하면 심장을 바쳐라 하면서 심장에다 이러면서 해요. 근데 이게 엄청 막 유명한 멘트인가 봐요. 막 유명하죠. 많이 나오더라고요. 원래 되게 유튜브 피 끓는 찾으니까. 피 끓는 그건데 아, 그렇군요. 이거 이렇게 접하는 사람들은 이제 야 그런 에르빈 단장의 제가 그렇군요. 그 신조 사사게요 했던 톤도 저 최수님이 말씀하신 에르빈 단장이 이제 군대 짱인데 자기를 희생하면서 나는 이제 지금 이제 죽지만 나는 이 나를 희생하지만 너네들은 앞으로 나아가라 하면서 이제 신조 사사게요 하면서 막 그렇군요. 네,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찾아보길 잘한 게 저는 네. 그 지난번에 은혼인가 네, 개그 만화 보신다 그래가지고 네. 이게 개그 톤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이방 톤으로 해야 되나? 어.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했으면 네. 좀 아니 이상할 원래 뻔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컨셉 자체가 원래 전극도 이방으로 갖고 오는 거라 가지고 아니 네. 기린님 컨셉이 재밌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린리프님이 이제 뭐 옷도 발견하시고 이제 감사합니다. 기린님의 옷 발견하시고 이제 홍익이다 이러면서 또 하시니까 이제 그랜트펑님이 그린리프님 홍익 너무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두 분 또 이제 오늘 또 재밌게 봐주시고 두 분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오랜만에 저기 수목원을 다녀왔는데 요새 네. 뭐 수국이 뭐 한창이라고 해가지고 뭐 아침 고요 수목원이라고 하는 가평에 있는 수목원 다녀왔는데 여기 꽃만 있는 게 아니라 막 계곡 같은 데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멀지 않고 입장료가 한 사람당 11,000원인데 11,000원이면 거기서 이제 계곡에 발 담그고 막 몇 시간씩 계시는 분들도 많아서 뭐 진짜 영화보다도 요새 저렴한 그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네. 그 차 갖고 가지 않으면 진짜 가기 힘든데 그 차 만약에 안 갖고 가시게 되면은 거기서 진짜 소주 한잔 하기 딱 좋아요. 근데 뭐 저는 못 먹었어요. 근데. 그 가평 자체가 사실 그 자차가 없으면 가기 좀 힘든 그렇죠. 곳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자차로 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술 한잔 하시려면 이제 숙소를 잡아야겠죠. 이제. 당일로 갔다 오실 거면은 사실 술 한잔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랜트펑님도 수목은 부럽습니다 해서 혹시 누구랑 다녀오셨냐고 하셨는데 누구랑 뭐 여자랑 갔다 왔어요. 여자 부럽습니다. 아무튼 잘 다녀오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칸센 대폭파라고 일본 그 넷플릭스 드라마 영화를 봤는데 이게 그 1975년에 개봉한 이제 그 동명의 그 영화를 원작으로 리메이크한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연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초난강이라고 알려진 그 아이돌 밴드 일본 밴드 출신의 그 배우 미남 배우가 이제 주연을 맡았는데 요즘에는 사실 재난 영화가 워낙에 소비가 많이 됐다 보니까 뭐 그렇게 솔직히 특별한 건 없어요. 뭐 기차 뭐 이런 뭐 관련된 그러니까 재난 영화라기보다는 뭐 그런 테러 영화 그런 것들이 뭐 워낙 많으니까 좀 흔한 그런 내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재밌게 잘 봤다. 그래서 사실 뻔해요. 다 이제 뭐 그냥 뭐 특별한 건 전혀 없는데 어쨌든 그 뻔함에서 오는 그런 안전빵. 그래서 안전빵. 몇 점? 그래서 몇 점이에요? 그래서 뭐 한 5점 만점에 한 3점? 야 정확히 여기 평점 10점 만점에 6.53점. 네네네. 네. 그래서 그냥 정확한 오락이네 딱. 네, 그 정도라서 뭐 딱 이게 시간도 길지도 않고 그 적당해서. 시간이 137분인데? 그러면 진짜 재밌게 봤나 보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혼자 봐가지고 더 짧게 느껴졌나 봐요. 혼자만의 시간이 이제 귀하다 보니까. 어허. 알겠습니다. 저 아무튼 이렇게 좀 영화 한 편 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랜만에 애니메이션을 봤어요. 그 새롭게 그 기농전사 건담 직후박스라고 새로운 건담 시리즈가 나와가지고 네. 12화짜리가 이제 나왔는데 약간 그 어떤 느낌이냐면 그 스파이더맨 최근에 나왔던 시리즈에서 예전 스파이더맨들 불러와가지고 약간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는데 이번 그 작품도 약간 이번 작품이 약간 그거를 차용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가져왔는데
약간 반응들은 괜찮은데 그 전체적인 스토리 개연성이 영 좀 아쉬워서 뭐 적당히 재밌게 보긴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회식했었잖아요. 아, 그쵸. 그때 이제 기린님이 깜짝 이벤트로 뽑기 그 선물 준비해 왜 처음 듣는 것처럼 본인이 준비하셨는데 그래서 했는데 제가 이제 건담 프라모달에 왜 또 처음 듣는 줄 아니 그니까 그 맞아요. 그 기억이 나가지고 네, 뭔가 조립하셨어요? 조립 아직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뭔가 멋있을 것 같은데. 딱 날 잡고 이렇게 제대로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고이 모셔두고 지금 저는 건담을 잘 그렇게 보지는 않았는데 뭐 알긴 알죠. 사실 남자라면 프라모델 막 이런 거 워낙 유명하니까. 멋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시간 날 때. 아니 딱 뽑았을 때 그 길버님과 어울리는 뽑기다. 특히 네. 이제 건담을 안 보더라도 그거 집에 하나 있으면은 진짜 그 남자들의 그 로망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번 완성되면 사실 그거는 네. 명품이니까 그 꼭 조립하시길 바라고 그게 네.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아, 거기 진짜 그 정도까지? 가격이 왜 네. 얼마다? 그러면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음. 혹시 당근하시게 된다면 네네. 더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아직 테이프도 안 뜯었어요. 박스도 안 열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50만 원 넘는 거는데 딱 네. 딱딱 사이즈 보니까. 네, 아무튼 잘 또 조립해서 완성하면은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랜트퐁님이 뭐 길버님 경계를 넘나드는군요. 조심하셨는데 무슨 경계를 말씀하시는 아까 거죠? 그거 혼자 현실 혼자 있으. 그렇죠. 조심, 네, 조심하겠습니다. 또 그린리프님이 이제 기린님은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준비하시네요. 멋져요 이렇게 하셨는데 뭐 이게 깜짝 이벤트 뭐 생일 때나 이럴 때 기린님이 한 번씩 그런 선물 이벤트를 좀 해주시는데 그때마다 이제 체스님은 좀 약간 체스님이 약간 그 거의 뭐 제가 손인가 봐요. 어린이 저기 머리띠 받았는데 제 실제 선물 갖고 간 그 친구분이 아직도 안 줘가지고 아니, 심지어 체스님 생일 그 이벤트로 한 건데 체스님이 꽝 뽑으셔가지고 그래서 야 그거 내 방송 듣고 있으면 좀 돌려줘라. 근데 보통은 이런 경우에 생일자한테 다시 돌려주는데 안 돌려주고 그냥 가져가셨다는 그런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뭐 이번 주 주제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주제 또 체스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번 주 주제는 이제 은행의 고뇌 이제 이거가 주제인데 사실은 이제 이건 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한 거고 이제 그 프로젝트 한강 이제 그이 30일에 끝나요. 네. 근데 지금 그 한국은행과 은행 간의 입장차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또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권 입장에서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고 네. CBDC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 스테이블 코인에도 대응을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그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은행 관점에서의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은행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그게 이제 우리 소매금융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네. 지금까지는 엔드 유저 중심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가 이제 돈도 안 주는 한국은행. 그러니까 프로젝트 한강을 한국은행에서 주도를 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돈을 안 주고 있대요. 그래서 CBDC가 지금 이제 뭐 곧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약간 정말 한강 가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한국은행이 돈도 안 주고 2단계로 넘어가자는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은행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가 은행이 회색 시장에 진출이라는 건데 은행이 지금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대응을 한다는 게 되게 웃긴 게 은행 자체가 합법적인 그 화폐 발행과 유통에 대한 업을 하는 기관인데 스테이블 코인 업이 사실은 라이센스도 없는 사업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했는데 은행이 또 여기에 진출을 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은행 관점에서 어디에 이제 그 줄을 대야 되느냐. 물론 이제 뭐 둘 다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뭐 어디에 힘을 줘야 되고 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냐. 이렇게 지금 가져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볼 거는 이제 그 프로젝트 한강의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먼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간략하게 그 소개를 드리면요. 지금 1차 실험은 은행 몇 개만 대여섯 개만 이제 참여를 해서
한정된 그 가맹점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지금 실적이 저조하대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1차 때 이게 그 뭐 이상거래 뭐 보고라든지 뭐 탐지라든지 FDA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마케팅을 하느라고 은행 하나당 한 50억씩 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총 300억을 냈는데 이게 아무런 이제 그 효과가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2단계를 이제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아니 2단계는 지금 더 이제 규모를 키운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또 이제 그냥 추가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상용화를 하는 수준인 만큼 훨씬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국은행은 도대체 왜 그 이렇게 말만 하고서는 뭘 안 해주느냐. 그래서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그 한국은행에서 그 돈을 부담해라고 해서 최대 뭐 70%까지 부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CBDC가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어떠한 로드맵이라든지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그냥 급하게 막 어디랑 해야 되니까 이거 빨리 추진하라 이렇게 해서 중구난방으로 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아니 이거를 사업화까지 가는 로드맵을 짜야놔야지 뭐 이걸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막 한국은행에서 뭐 이런 거 하라고 해가지고 돈만 대고서는 실익이 없으면은 이거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지금 대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단계 진행에 대해서도 지금 되게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되게 좀 약간 그 CBDC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금 난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저도 그때 부랴부랴 이제 방송하면서 해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저는 농협으로 하려다가 이 지역 농협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실패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마케팅비로 뭐 은행당 50억씩 막 내고 막 그랬다는데. 아, 마케팅 비용 포함해서 구축 네. 비용. 이제 뭐 이렇게 거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시스템이 그냥 이 기능만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상거래 다 탐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안 시스템에다가 이제 뭐 CBDC 한다고 해가지고 막 배너 띄우고 어디다 홍보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 비용이 다 50억이라. 저는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때 그 두 분 이제 경험담 들었을 때는 시스템도 뭐 좀 이렇게 급하게 만든 좀 느낌이 나서 완성도도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마케팅을 막 공격적으로 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건 사실은 그 CBDC가 아직은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이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막 아주 막 와닿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미 뭐 카드 결제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런 게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3부에서 얘기해야 될 거긴 한데 이제 그게 좀 전체적인 논조가 제 의견에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사실 CBDC는 좀 마이너스예요. 그거는 좀 손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CBDC라는 거는 뭐 엔드 유저 입장에서 뭐 디지털 화폐 뭐 하면 뭐 겉으로는 좋겠지만 이미 사실 종이 화폐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가 CBDC 하면 좋은 게 어쨌건 그 한국은행이나 이제 그 은행끼리 기업금융 그다음에 은행끼리 뭐 이제 청산하고 세틀먼트하는 거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사실 좀 개선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 사이에서 은행들한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하는 건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좀 약간 부담이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마이너스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실 2부 3부에서 얘기되지만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입장에서는 플러스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우리한테 많이 풀어주고 우리가 거기서 많이 얻어먹을 수 있게 해줘. 대신에 CBDC 이거 우리가 받을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CBDC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좀 이거 받아봐야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별 돈이 안 돼요. 근데 한국은행이 일단 밀어붙이니까 그거는 오케이 이렇게 받을게. 대신에 딴 거 풀어줘. 이렇게 딜을 쳐야 되는 거니까 엔드 유저 입장에서 뭐 이제 이거 평소에 쓰는 데는 별로 쓸모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기업금융 이쪽으로 좀 다듬어지면은 우리가 나중에 한국은행이랑 이런 거 쓸 때 은행 수수료가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네.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기린님이 계속 2부, 3부에 얘기해야 될 건데 왜 계속 말하세요? 근데 이제 논조가 이게 너무 전체를 부정적으로 가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정반합을 해야 되니까 뭐 어떻게 얘기하나. 근데 저도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그랜트퐁님이 뭐 질문 주셨는데 CBDC로 은행에 저축이 가능한가요? 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용도로 사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금융 그 생활을 다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최종 그림 CBDC는 아닐까요? 사실 저축용은 아니에요. 소매금융, 아예 쓰는 아예 그냥 네. 뭐 받아서 쓰고 네. 좀 이런 식이지 그거를 자금 운용에 쓸 수는 왜냐면 없는. CBDC를 바꿔야 되는데 그쵸. 바꿀 거를 그냥 넣어놓으면은 그냥 그게 예금이 되는 건데 네네네네. 이거를 쓰려고 바꾸는 거거든요. 쓰려고. 쓰려고 바꾸는 네. 거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그러니까 원화 그냥 저축해서 예금 뭐 적금 뭐 상품 가입해 놓으면 되는 거지 이걸 굳이 뭐 CBDC로 할 이유는 없다. 뭐 근데 뭐 그렇다고 안 할 이유가 안 할 이유도 없죠. 뭐 사실 뭐 그냥 뭐 갖고 있어서 뭐 그게 아니라 이 네.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는 네. CBDC라고 하는 거는 그 결제망을 바꾸는 거예요. 결제망. 네네. 그러니까 그 은행에서 뭐 어디 피지 갔다가 가맹점 갔다가 이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를 은행 대 가맹점을 다이렉트로 만드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저축은 이제 이게 저축에서는 사실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삼자가 결제에 이제 그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 목적은 이제 결제망을 대체하는 거예요. 결제망을 대체한다. 네, 그렇죠. 네. 이게 뭐 답변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해가 됐으니까 뭐 그랜트팡님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또 신청곡 들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신청곡은 기리님 신청곡. 네. 이게 결국은 은행 입장에서 좀 대답을 얻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의 아주 유명한 나훈아 선생님의 테스 형 네. 가져왔습니다. 네, 유명한 노래죠. 나훈아 선생님의 테스 형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만은 또 내일이 두렵다. 태스야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태스야 소크라테스야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면 좀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태스형. 울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아. 태스야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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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형 네, 나훈아의 테스형 듣고 왔습니다. 자, 뭐 테스형 선곡을 해주시니까 이제 그랜트펑님이 블로킹과 테스형이라니 하시고 그린리프님은 아니 세대를 초월한 선곡을 이렇게 하시면서 놀라셨는데 사실 저도 테스형 뭘 말만 들었지 들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들어봤는데 뭐 재밌네요. 그러니까 곡이 막 소크라테스형 막 부르는 게 이래서 테스형 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자, 뭐 노래 듣는 동안 그랜트펑님이 그럼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 지급으로는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이거는 일단은 이 프로젝트 한강이라고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은 정확히 목적이 나와 있어요. 한국은행이 진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거래 테스트에 대한 명칭이고요. 은행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하여 실제 현금처럼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상상으로는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번 실행의 주요 목적은 예금을 이제 실제 상품 거래에 사용하는 토큰으로 전환해서 사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범위에는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 지급으로 가능한가요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직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은행에서 이자를 그냥 통장에다 받고 그걸 예금 토큰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거라 가지고 굳이 CBDC 형태로 이자를 지급을 이제 굳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의문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요 범위는 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딱 내 통장에 있는 돈은 그냥 금융상품대로 그냥 가는 거고 단지 소매를 위해서 이제 이거를 예금 토큰으로 전환을 얼마나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얼마나 쓰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져 있어서 그 범위 바깥에서는 아직은 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아주 제한적인 테스트 형태예요. 근데 지금 첫 번째 시도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이거는 2차 범위에도 아마 포함되지 않아요. 2차 범위도 더 많은 가맹점을 포함한다는 이제 목적인 거지 이거를 이제 다른 이제 금융 상품과 연계해서 한다는 범위는 없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시간이 아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런 건 오히려 좀 스테이블 코인에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제 얘기를 어차피 자연스럽게 해야 되니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에서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한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이제 저원가성 예금이 아닌 무원가성 예금이라 이제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예금 보호 부담도 없고 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은행 관점은 이거예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합법화하게 되면은 은행이 아닌 이제 사업자들이 발권에 대한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그러면은 은행의 기능은 무엇이냐? 이제 발행이라든지 특히 해외 송금업은 은행이 원래 하고 있었던 업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하게 되게 되면은 원래 자기가 하고 있던 업을 제살 갉아먹기 같은 거고 오히려 이제 무허가 업체한테 라이센스를 주는 그런 이제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안 하면은 이제 시장을 뺏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발행 자체를 은행에 먼저 줘야 된다. 민간 사업자한테 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은행은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고객들이 그 이제 구매하기 위해서 이제 넣어뒀던 이제 돈들을 다른 채권 투자라든지 이렇게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은 굳이 뭐 어쨌든 지금 법적으로는 이제 이자를 뭘로 줘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냥 공짜로 그냥 돈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제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매력적인데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만 하게 되면 또 스테이블 코인이 또 매력도가 떨어지잖아요. 자유도가 되게 그 좋은 게 특징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딜레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도 좋아 보이고 이제 그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한국은행, CBDC는 자꾸 한국은행이 자꾸 돈도 안 주는데 이것저것 막 시키는 것만 막고 이러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아무도 안 시키는데 이거 원래 내가 하던 건데 왜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 형태를 왜 내가 이걸 하고 원래 그 불법 사업자들한테 왜 허가를 주면서 같이 경쟁을 해야 되지? 이런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왜 해외성공업도 우리가 하는 거고 발권도 우리가 했던 거고 우리는 고객 이자까지도 주는 건데 이제 이거 하게 되면은 뭐 테더 같은 사업자들은 한국에서 세금도 안 내면서 이제 고객 돈 빨아먹어가지고 채권 이자 받고 이러니까 이제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하자고 하는 것도 되게 애매하고 안 하자니 지금 이제 트렌드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주제가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사실 CBDC는 제가 생각하기엔 은행에게 도움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스테이블은 진출해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될 요인이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기존 금융이 이제 밥 벌어먹고 살던 건 예대 마진인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진출하게 되면 거기다 이제 IT 시스템이 올라가는 거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코인이잖아요. 어쨌든 네. 스테이블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거기에 얽혀서 사실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지금 아까 뭐 무언가 예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네. 뭐 다양하게 사실 거기서 얼마든지 앞으로 크립토랑 뭐 거래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진출할 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은 저기가 많은데 반면에 이제 체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좀 정부가 딜을 봐야 되겠죠. CBDC 우리가 받을 테니까 대신에 스테이블은 지금 미국도 스테이블 할 거면 담보물로 미채권 사라 이렇게 규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할 거면은 은행처럼 확실히 담보물 잡을 수 있는 애들만 우리처럼 확실히 뭐 현금을 들고 있던가 금을 들고 있던가 금액을 늘려라. 지금 알기로는 뭐 5억인가 뭐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금액을 예를 들어 그냥 한 50억 늘려라. 뭐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은행이 하는 것 중에 또 더 할 수 있는 게 지금 피지나 2차 피지 이런 결제망 같은 것들 좀 바깥쪽에 있는 그 근본 그 은행 시스템 말고 좀 더 바깥쪽에 있는 IT 시스템 같은 것들은 스테이블 도입하게 되면 은행이 좀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달라고 해야겠죠. 그런 부분으로 좀 플러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에는 2부 주제가 그 은행이 왜 회색지대로 가려고 하는 걸까에 대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도 답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체스님 말씀 중에 좀 그 공감이 됐던 거는 트렌드니까 해야 된다. 이게 저는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라서 하는 거는 좋은데 본인들이 왜 해야 되고 이게 왜 필요하고 그럼 고객들한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공감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걸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최스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지? 상품 뭐 예금 이거 원화로 잘 하고 있는데 왜 민간 사업자랑 경쟁을 하면서까지 스테이블 해야 되지? 그게 내부적으로 이게 소통이 안 된 채로 이게 자꾸 나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잡음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야 이제 외부에서 많이 이런 소식들을 접하고 기린님 같은 경우에 이것저것 이제 크립토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해보시고 알고 계시니까 이걸 도입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막상 이게 본인 직접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한 거죠. 그냥 트렌드고 미국이 하니까 뭐 이제 우리도 해야 될 것 같고 정부가 지금 이거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지 간에 성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사실은 이게 스테이블이 엄청난 기회가 되거든요. 네. 테더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테더를 발행했기 때문에 테더를 널리 쓰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전 세계 그 스테이블 시장을 먹었듯이 네. 서클도 사실은 지금
자기 서클이 이제 최근에 막 스테이블 관련해서 여기저기 컨퍼런스 발표 많이 하고 다니는데 네. 이게 자기들은 아직 완전한 시장 초기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장에 들어오면은 은행이 그냥 한국에 있는 그 수익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리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네.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거를 좀 조사를 잘 해봤으면 좋겠다. 네. 이게 그랜트 펑님도 현금을 담보로 하여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 한다면 그냥 현금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득을 할 생각을 해야지 뭐 막 민간 사업자랑 경쟁을 하면 뭐 막 이거 걱정할 시간에 이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이제 네. 이런 거예요. 이 화폐는 네트워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왜 테더가 지금 무섭게 지금 치고 오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이제 워낙 계좌도 없고 뭐 없는데 그 페이팔 결제는 뭐 한 10% 수수료가 붙는단 말이죠. 그냥 네. 온라인 결제라든지. 네. 근데 그때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서는 원화로 바꿔야 돼요. 네. 근데 원화로 안 바꾼다는 게 문제예요. 네. 그러면 그 테더로 결제하게 되면은 그 상인들이 그 테더를 가지고 거래소에서 그냥 원화로 바꾼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원화를 많이 수요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 원화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기 동남아시아 이런 데다가도 테더를 깔아버리면은 원화 수요가 전혀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원화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널리 퍼지지 못하더라도 이거를 계속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테더를 두려워하는 게 이 민간 사업자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화폐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면은 이제 원화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는 거고, 그리고 문제가 테더가 이제 우리나라 채권을 가지고서는 이제 화폐를 발행했는데, 얘네가 이제 사업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채권을 다 갖다 팔아요, 시장에다가. 그러면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그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단순히 우리나라 내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대상으로 한 화폐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제 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글로벌 결제망이라든지 이럴 때 뭐 스트라이프라든지 페이팔이라든지 이런 결제망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원화 송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은 원화는 딱 이제 국내에 고립된 화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행들이 이제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원화를 아무도 안 바꾸려고 그러면 해외 송금도 안 하게 되고, 해외 송금도 은행에서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소 간 거래를 하면 되니까. 저는 이게 말씀 들으면서 참 매력이 없다 이게 더 느껴지는 게, 왜냐면 내수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일반 이제 그 고객 입장에서는 1년에 여행을 우리가 해외여행을 뭐 얼마나 가겠어요. 일반 1인 생각했을 때. 그럴 때랑,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올 때랑 뭐 이런 것에서만 유효하다고 한다면, 무역이나 이런 거에만 유효하다고 한다면 사실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다른 게 금융에서 일반 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기업 금융이 되게 커요. 네네네네네. 그 규모가 큰데 이제 단순히 일반인이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결과적으로는 기업 금융에 대한 이제 시장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일부분만 가지고 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은행이 기업 금융도 하고 국가 간 거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단순히 엔드 유저가 쓰는 돈보다 기업 금융에서 얻는 효과가 되게 큰데 수출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 상태에서 일반인이 안 쓴다고 해서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럼 기업 금융에 있는 시장을 다 버려도 되는 거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제가 매력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는 일반인에게 어필하기에는 매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 쓸모가 없다는 게 아니고 쓸모는 당연히 있죠. 그 무역이나 이런 데 오가는 돈이 엄청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데, 일반인에게 이게 스테이블 코인 우리 할 거야 이렇게 막 홍보를 할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와닿는 부분들은 없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오늘 그래서 주제가 엔드 유저보다도 은행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게 이제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에서 밀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은행 입장에서 밀게 되면은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그걸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거 불편해, 써서 불편해, 뭐 외국이 하는 거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 금융사들의 이제 돈의 흐름에 대해서 그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냥 진짜
화폐 주권을 뺏기는 거랑 똑같은 거라 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이 난리인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걱정하는 게 이거 다 채권 갖다 파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이 국채를 팔아 가지고 이제 국가의 세수를 이제 그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원화가 수요가 없으면 아예 그런 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3부는 거의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제 신청곡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엠블랙의 이제 전쟁이야를 가져왔고 이건 뭐 화폐 전쟁이다 이런 뜻으로 가져왔습니다. 엠블랙의 전쟁이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친구야. 이제부터 전쟁이야. 시끄러듣기조차 싫어 눈물이 마르도록 빌어 끝까지 갈게 두고 봐 넌 날 잘못 건드렸어 사랑했던 우리인데 그녀뿐인 나인데 왜 넌 내 여자를 건드려 No way 툭하고 난 일어나 닿은 만큼 너 두고 봐 사랑 갖고 부정 갖고 장난치는 너 두고 봐 네 생각만 해도 벌써 내 몸이 떨려와 널 용서 못해 이제부터 너 전쟁이야 겁쟁이야 너 두고 봐너 그녀가 떠오르잖아 겁쟁이야 내 사랑 건드린 너 전쟁이야 그녀가 떠나던 날넌 모른 척 모두 잊으라 말했어 믿었던 네가 친구인 네가 내게 이럴 수 있어 널 저주하겠어 이제 제발 다 물래 이 피눈물 다 돌려줄게 또 기기에 새겨 널 절대 가만 안 둬 언젠간 알게 될 거라 생각은 했겠지 널 용서 못해 이제부터 너 전쟁이야 겁쟁이야 너 두고 봐너 그녀가 떠오르잖아 겁쟁이야 너 두고 봐너 그녀가 떠오르잖아 너 때문에 또 울잖아 모든 게 끝이잖아 내 사랑 건드린 너 전쟁이야 전쟁이야 겁쟁이야 너 두고 봐너 그녀가 떠오르잖아 겁쟁이야 너 두고 봐너 그녀가 떠오르잖아 너 때문에 또 울잖아 모든 게 끝이잖아 내 사랑 건드린 너 전쟁이야 네, 엠블랙의 전쟁이야 듣고 왔습니다. 이게 신청곡 들을 때 좀 저희 모습을 어떻게 가리는 게 너무 각자 이제 이게 딴짓하고 있는 게 너무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좀 뻘쭘한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었고 아니 방송 준비한다고 하셔야죠. 뭐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이제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이렇게 나가니까 조금 갑자기 문득 민망하네요. 자, 뭐 노래 듣는 동안 이제 그랜트펑님이 이거는 아까 남겨주신 댓글인데 뭐 글로벌 화폐를 생각하면 기회가 되겠네요 하셨고, 길버님 이야기도 맞지만 국가 경제를 생각하면 연구를 해야겠네요 하셨고, 맞습니다. 뭐 저도 뭐 이제 사실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는 이게 맞는 건데, 뭐 이제 이제 문득 이제 뭔가 이제 엔드 유저 관점에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어쨌든 그랜트 펑님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뭐에 대한 소용이 없는 건지는 이제 제가 이제 당시에 읽지를 못해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고, 그린리프님은 이제 인재들이 다 여기 있는데 인재를 활용할 줄 알아야 나라가 발전한다 하셨고, 인재 발굴 전쟁을 해줬으면, 인재 발굴 전쟁은 사실 지금 난리죠 뭐. 오히려 막 대기업에서 너무 다 빼갈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문제긴 한데, 전쟁은 뭐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린리프님이 또 이제 저희 세 세대에서 뭐 분석을 해주셨어요. 채스님은 경제적 마인드, 기린님은 기술적 마인드, 길버님 흐는 뭔가요? 호구적 마인드? 네? 길버님도 하고 남겨주셔야 되는데 흐로 끝나면은 이거 일반적 마인드. 일반적 마인드. 다음 줄에 써주셨네요. 그 다음 이거 일반적 마인드를 위에 적으시려다가 아래로 적으신 거 맞죠? 원래 흐로 끝나고 이게 다른 얘기 하신 게 아니길 바라면서 일반적 마인드. 네,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익숙해지세요. 뭐 하셨는데, 뭐 저희 모습에 대해서 네, 익숙해져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어쨌든 뭐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3부는 뭐 간략하게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3부 뭐 이제 CBDC냐 스테이블 코인이냐 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뭐 이제 간단하게 뭐 체스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거는 뭐 네. 사람마다 이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네. 뭐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CBDC는 중국과 관련이 있고, 뭐 스테이블 코인은 뭐 이제 미국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걸 어디에 붙어야 될 것이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고 실리를 따졌을 때 이제 민간에서의 흐름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국가가 중심에서 이제 이거를 리딩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관점으로 이제 논의를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BDC 자체가 뭐 처음에 했을 때는 되게 궁금하긴 했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결과 보고서를 이제 보니까, 뭐 보고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기사들을 보니까 사실상 간단한 실험이라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 효용 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봐서, 솔직히 CBDC라는 프로젝트에 대해 CBDC를 뭔가 키운다기보다는 차라리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는 게 저는 좀 나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 CBDC가 이 정도로 한다면 사실 2단계로 확장을 했을 때 명분 자체가 사실은 많이 없어서, 그래서 좀 약간 스테이블 코인 쪽을 좀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 뭔가 불안해하는 이런 이제 금융시장에서의 그런 문제는, 은행이 결국엔 주도적으로 했던 업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한테 맡기게 되면은 좀 이제 뭐 이렇게 테더나 이런 데에서 하는 민간 사업자에 비해서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은행이 주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실험을 이런 CBDC처럼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저도 저 생각에도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더 활용폭이 넓고, 좀 경제적인 가치, 뭐 기술적인 가치를 실현하기에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뭔가 시행이 되기에는 CBDC가 좀 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나,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뭔가 좀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아질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다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야 되는데, 그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이 너무 좀 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CBDC는 좀 오히려 빠르게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 될 것 같은데, 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딜레마죠, 결국에는. 뭐
그 스테이블 코인이 좀 더 효용 가치가 있을 것 같지만 실행 가능성은 CBDC가 조금 더 높은 것 같고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오늘이 은행 입장에서 보는 네. 거기 때문에 네. 은행 입장에서는 저는 역시나 CBDC는 좀 마이너스가 있고 네.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은 확실히 엄청 큰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어쨌든 한국은행이 CBDC 밀어붙이면 그거 받고 그거는 받아야 되는 거 뭐 돈 더 네. 사용하면 돈 더 내고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 쪽 규제 많이 풀어주고 우리 말고 다른 애들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좀 딜을 치는 게 네. 은행 입장에서는 좀 베스트이지 않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민간 사업자가 진행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랑 은행업이 은행법을 준수하면서 이제 운영했을 때 비용이랑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기회가 맞는데 이제 CBDC처럼 그 뭔가 이제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을 때 그 스테이블 코인 자체도 아마 비용이 적게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투입 대비 회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시장 조사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CBDC는 말 그대로 이제 국가가 약간 찍어 누르는 성격이 강해서 뭔가 어느 정도 좀 불편하더라도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이제 뭔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러한 뭔가 국가 규제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는 있지만은 그게 이제 정말 그 투입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민간 사업자가 했을 때는 워킹을 하고 왜냐면 거기는 이제 좋은 사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약간 자금 세탁이라든지 안 좋은 사례들도 분명히 이제 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에서는 그거를 절대 이제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활용할 수 있는 폭들이 정말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것들이 좀 잘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줄 논평 바로 이어서 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그 신청곡과 연계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신청곡을 이제 5반에 이제 망해간다니까를 가져왔는데, 쓴 이유가, 한강 프로젝트가 이제 제가 처음에 막 제목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아예 망할 것 같다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거에, 그때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이렇게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망해간다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좀 잘하지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저는 전적으로 좀 한국은행이 너무 뒷짐지고 약간 했던 게 좀 더 귀책 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좀 한국은행이 좀 많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가 너무 요란하니까 빈수레일까봐 걱정이다. 원래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는데 너무 요란하면 빈수레 같은 느낌이 이제 들 수가 있어서 조금 이제 차분하게 진행을 이제 빨리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 생각입니다. 어쨌건 하긴 해야 된다. 네. 기리님은 거의 둘 다 해야 된다는 쪽으로. 네, 저는 약간 둘 다 해야 된다는 쪽이라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저희 세 명의 의견 이렇게 모아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랜트 펑님이 마지막에 어려운 빈술의 내용인데 세 분 얘기를 통해 잘 이해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들 보내세요 하셨는데 저희보다 먼저 가시려고요. 작별 인사를 벌써 써주셨는데 아무튼 저희도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저희는 이제 407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신청곡 5반에 망해간다니까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쩜 우린 너무 많은 걸 놓쳐버렸다. 어쩜 우린 따뜻한 말에 속아버렸다. 전부 괜찮다면서 경험해봐야 안다면서 전부 남 탓이라는 말에 넘어가 버렸다. 알 수 있었는데 행복할 수도 있었고 사람을 멍청이로 만든
세상의 위로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 너만 행복하면 돼. 이딴 개소린 제발 집어쳐. 누군가 네 행복까지 지켜주니까 네가 그딴 소리를 하는 거다. 어쩜 우린 너무 많은 걸 놓쳐버렸다. 어쩜 우린 따뜻한 말에 속아버렸다. 전부 괜찮다면서 경험해봐야 안다면서 전부 남 탓이라는 말에 넘어가 버렸다. 넌 너무 약하다. 노력도 안 한다. 심지어 사랑하는 것마저 장난 같다. 요즘 무책임한 애들 너무 많아 짜증나. 자유랑 무질서도 구분 못한다니까. 사실 난 무섭다. 진짜로 겁이 나. 또 뭐가 불편한 사람들 건드릴까봐. 근데 왜 당연한 얘기를 하면 욕먹 개망해 간다니까. No. 어쩜 우린 너무 많은 걸 놓쳐버렸다. 어쩜 우린 따뜻한 말에 속아버렸다. 전부 괜찮다면서 경험해봐야 안다면서 전부 남 탓이라는 말에 넘어가 버렸다. 난 상처가 많아. 내게 준 상처는 다 합리화. 아무나 만나 재미 좀 보고 책임 안 질 거야. 알잖아 요즘 다 이렇게 산다니까. 망했다 멋대로 살아. 어차피 인생은 한 방이야. 또 팔아 원하는 거